오늘은 남성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인 전립선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남편한테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주로 이분들이 하는 호소는 이런 거예요. 어느 때부턴가 소변이 시원치가 않아요. 보고 나도 또 금방 마렵고, 혹은 소변 볼 때 조금씩 이제 뻑뻑하거나 따끔거리는 느낌들이 나타날 때 남성분들이 이제 이렇다 그러면은 전립선의 문제를 가장 먼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밑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크기가 딱 밤톨만 합니다. 우리가 정액에서 밤꽃 향기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 밤꽃 향기가 바로 이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정액에서 나는 냄새고요. 보통 정액을 구성하는 액체의 한 60% 정도는 이제 고안에서 만들어지는 정자고요. 한 40% 정도가 나머지가 이제 전립선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립선에서 만들어지는 전립선액이 정자가 운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이런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고 또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약간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의 질에 있는 산성을 중화시켜서 정자가 난자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일단은 전립선염이라는 거는 이 전립선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전립선은 혈관이 거의 분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어느 부위가 혈관 분포가 잘 안 되어 있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기가 염증이 생기거나 자연적으로 손상이 됐을 때 자연적으로 회복이 잘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무릎 안에 있는 연골 같은 데가 그렇죠. 연골이 한번 닳고 나면은 반월판 같은 데가 찢어지고 나면은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이 상처가 자연적으로 복구가 잘 안 되게 되고요. 전립선도 염증이 한번 생기면은 만성화가 돼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전립선이 비대해지고 조직이 두꺼워지면서 요도 자체가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소변 보려고 그러면 한참 동안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자꾸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증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상당히 흔해요. 유병률이 5%에서 8.8% 정도 됩니다. 한 10명에서 20명 중에 1명은 지금 현재 전립선염을 앓고 있다. 남성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일평생 절반 정도 되는 인구들이 한 번쯤은 이 문제 때문에 비뇨기과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김 원장도 이 문제 때문에 비뇨기과를 한번 찾은 적이 있고요. 나이도 젊은 30대에 찾았어요. 소변을 하도 참다 보니까 환자분들하고 바빠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고 계속 참으면서 진료하다가 전십대쯤 되면 또 화장실 한 번 가고, 또 오후 진료하다가 또 화장실 못 가면서 또 오후 진료 끝나면 또 화장실 한 번 가고, 이러면서 이제 소변을 참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오더라고요. 네. 50세 이하에서 주로 흔하게 나타나고요. 50세 이상 인구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되죠. 비뇨기과를 찾는 환자의 15%에서 20% 정도가 이 전립선염을 문제로 비뇨기과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흔하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아마 이 문제를 앓고 있을 가능성도 꽤 높은데요. 일단은 이거를 진단하는 방법은 소변을 채취해서 진단을 하게 돼요. 보통은 이제 3배 분뇨법이라고 하는데, 소변을 봤을 때 첫 소변 처음에 한 10cc 정도를 채취를 해서 그거를 VB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보고 중간 정도에서 10cc를 또 채취를 합니다. 그거를 VB2라고 하고요. 그리고 항문 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마사지를 하면서 정액을 살짝 채취를 합니다. 그거를 EPS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소변을 보고 소변을 채취한 거를 이제 VB3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소변을 보는데 이게 또 금방 안 마려우니까 또 이거를 채취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 진단이 번거롭기는 한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전립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특히 염증의 분류가 어떤 분류인지를 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전립선염은 크게 4종류로 분류를 하는데, 크게는 이제 세균성이냐 아니면 세균이 없이 생겼느냐, 비세균성이냐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이게 급성이냐 만성이냐 또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을 제2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감염이 된 거예요. 방광염이나 요도염이나 아니면 성관계시 이제 성병 같은 걸로 인해서 이 세균 감염이 일어나서 이제 생기고요. 상당히 따끔거리고 많이 아픕니다. 이때는. 그래서 약간 이제 혈관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감기 몸살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 좀 오한이 든다든지 몸살 기운이 있는다든지 살짝 열이 난다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또 회복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급성. 근데 이게 또 그랬다가 또 다시 전립선염이 생겼다가 또 나았다가 생겼다가 이렇게 만성화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을 제2형 전립선염이라 그러는데, 이때는 아까 얘기했던 3배 분뇨법에서 EPS나 VB3에서도 세균이 이제 검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균 검사상 그럴 때 이 후반부에 나오는 소변에서도 세균이 나온다 그러면은 만성화되었구나라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세균 감염 없이 전립선염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아요. 실은 90%
5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훨씬 많죠. 그래서 만성 기기세균성 전립선염을 제3형 전립선염이라고 하는데 소변 아직도 이게 왜 정확하게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가설이 소변을 참는 거예요. 소변을 참다 보니까 소변이 전립선 쪽으로 역류를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데 저도 경험해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전립선의 문제로 인해서 이 근처가 좀 은근하고 뻐근한 그런 통증들로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질환명이 붙었기도 합니다. 제4형 전립선염은 무증상 염증성 전립선염이라 그러는데요. 검사를 해보면 염증이 있어요. 근데 환자 자체는 그다지 뭐 불편한 것도 없고 증상이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은 증상은 소변이 좀 자주 마렵고요. 보고 나도 좀 시원치가 않고, 그리고 자꾸 화장실을 가고 싶고, 그리고 밤중에도 자꾸 소변 때문에 이제 깨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요. 좀 심할 때는 이제 혈뇨가 조금씩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소변을 볼 때 좀 뻑뻑한 느낌, 따끔따끔한 느낌, 이런 게 생기면은 좀 이제 급성염증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세균성 전립선염에서는 감기 몸살 기운 같은 게 좀 같이 동반을 하게 되고요. 이게 만성화되면은 성욕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루증이라 그러죠. 좀 민감해져서 그런 조루도 생기게 되고 성관계 시에 이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상당히 좀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게 될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회음부나 성기끝 골반 쪽에 이제 만성적인 은근하고 묵직한 이런 종류의 통증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상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일단은 만성전립선염이 생겼다 상당히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아라. 소변 절대 참지 마세요. 마려우면은 바로바로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방광을 비워내고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전립선액을 자주 배출시켜주는 게 염증 완화에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부부관계를 가지면서 이 정액을 배출을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도 좀 스트레스하고도 또 관련계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주는 게 좋고 좀 소변을 자주 보는 게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좀 충분히 마셔주고 소변을 좀 자주 배출시켜주는 게 좋고요. 좌욕을 해주는 게 이 근처의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담가 놓고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엉덩이를 좀 담가 놓고 이 주변의 혈류량을 좀 많이 개선을 시켜주시고요. 절대 피해야 될 것들, 하지 말면 좋은 것들, 이제 음주하고 카페인 종류들이 전립선염을 좀 악화시킨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좋겠죠. 한의원에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저희 어깨동무에서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약침이에요. 약침 중에서 사양, 웅담, 우황으로 되어 있는 약침이 있는데요. 이게 의외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주변에 이 약침을 놔주면은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한 10번 정도 그렇게 놔주면 한 70-80% 정도 증상이 좀 완화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한의원에서 이런 것도 치료하나? 하지만 어깨동무는 다 합니다. 멋있지 다 하니까 내가 어디가 불편하든지 간에 한의원에서 이런 것도 보나 하지 마시고 일단은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원에는 아픈 걸 자랑하러 오지 아픈 걸 숨기러 오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침치료를 하거나 이런 온열요법을 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특히 한약 중에서는 이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팔정산이라든지 뭐 가자라든지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재들을 좀 꾸준하게 복용을 하시면은 부작용이 많은 이런 약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립선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쪽의 문제들이 상당히 좀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소변을 화장실 자주 가요. 그리고 또 보고 나도 화장실 갔다 온 지 또 시간도 좀 오래 걸린다 싶고 이렇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전립선염이라고 혹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비뇨기과에서 주는 뭐 알파차단제라든지 이런 약들도 그다지 그렇게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병행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